네, 테마 8번 행정소송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45번 다음 중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라는 것은 일단 그 행정청의 어떤 처분의 효력을 지속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걸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이것을 집행하는 걸 취소할 수 있는데,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집행이 당연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하죠. 다만 이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난 후라면 권리구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외적인, 즉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하는 제도가 집행 정지입니다.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는데, 집행 부정지 원칙은 행정의 신속성, 행정 객체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가? 아니죠. 행정 객체, 우리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다라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집행은 정지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의 신속성, 행정의 공정력을 관철시킨다라는 공정력과도 관련돼 있고, 행정의 어떤 확보,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와는 거리가 먼 지문입니다. 다음 46번으로 가요. 적법한 건축물의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가? 철거 명령을 좀 당했어요. 그럼 이제 철거 명령에 따라 이제 하명이 있고 개통실비라는 행정 대집행 절차로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내가 이제 소송으로 다투는데 이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내가 이겼다. 그 철거 명령 잘못됐다. 나 불법 건축물 아니다. 라고 해서 취소해 보려고 했더니 이미 건물은 철거되고 없다. 그러면 아무 권리구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인 개고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정지로 절차 속행, 철거 절차 속행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이것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행정지를 택해야 된다. 다음 47번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 교수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허가를 신청했더니 거부를 했다.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부 처분은 제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제로. 부작위도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상태입니다. 즉 집행 정지라는 것은 어떤 행정청이 플러스인 적극적인 행위를 했고, 이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걸 중간에 막기 위한 것이 집행정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행정청의 어떠한 적극적인 절차 진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하세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 48번 문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에서 집행정지, 나머지 1, 2, 3번은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죠. 일단은 처분이 존재하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요건이 만약 그 집행정지를 안 하면
세 번째 지문에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이것들이 적극적인 요건이죠. 하지만 소극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건 집행정지의 부정 요건이죠. 소극 요건. 만약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 심각한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럼 집행정지를 안 받아줄 소극 요건, 마이너스 쪽으로 향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다음 49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상고심, 즉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 넘겨보시면 끝장 이론 중에 그 목차 2번에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표에 보시면 양가로 위에 예외적인 집행정지에서 적극요건, 소극요건. 자, 이거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봤잖아요. 적극요건, 처분이 존재, 본안소송이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이렇게 갖추면 일단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고, 다만 마이너스 요건, 소극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테마 9번에 행정소송 5번째로 갑시다. 50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라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로 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소송을 했는데 내가 진 거예요. 국민이 원고가 졌다. 그걸 기각 판결이라고 하죠.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근데 다시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무효 확인 소송, 처음에 취소 소송으로 졌는데 이제 무효 확인 소송으로 제기하는 거, 처분의 위법성 자체가 소송물이에요.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졌는데 다시 옷만 받고 있고 전소는 취소 소송, 후소는 무효 확인 소송으로 옷만 갈아입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법원에서 한번 판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주장하는 거, 이러한 판결,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확정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을 기판력이라고 하죠. 기판력에 반해서 후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기판력이에요. 다음 51번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는데 행정소송법의 취소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가. 이걸 대세요라고 하죠. 취소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에게 미친다.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52번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3번이 옳습니다. 판결이 난 이후에 판결 전과 같은 사유로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명백하게 법원의 재판, 법원이 판단한 것에 반해서 행정청이 대척하는 거죠. 법원이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무시하고 다르게 한다. 이건 너무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이 법원이 이걸 지금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위법하다고 했는데 얘가 행정청이 안 따라요. 이건 중대 명백하다라고 보는 거면 당연무효 옳습니다. 다음 넘기면 53번 문제.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청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를 당하였을 때 구제수단. 자, 허가를 내달라라고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에 대해서 그 구제수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좀 만약에 심판이라면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심판이라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뭐겠어요?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이거는 심판이라면 의무이행 심판이 있죠. 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봐야 그냥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상태.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허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취소 소송은 이 취소 심판은 그닥 의미가 없고 아주 본질적인 건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의무이행 심판. 소송이라면 소송도 역시 의무이행 소송으로 오는 것이 가장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텐데 우리는 이러한 소송 유형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 심판은 행정부에서 담당하니까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는데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을 더 존중을 해서 의무이행 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회적이지만 취소 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심판이라면 의무이행 심판, 소송이라면 취소 소송으로 들어오게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 심판이 취소 심판도 있어요. 취소 심판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적인 구제 수단은 아니잖아요. 이 의무이행 심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다음 54번. 취소 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문.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틀렸죠?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55번. A는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청에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자, 수익적 처분을 거부당하였다.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옳은 것은 두 가지죠. 심판과 소송으로 나눠야 되는데 심판은 취소 심판도 가능하긴 해요.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구제 수단은 아니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은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합니다. 두 개, 심판은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 없으니까 취소 소송.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음 56번. 입증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대집행 요건 충족의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대집행은 누가 하죠?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개통실비,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라는 절차를 행정청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적법하다라고 스스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증명 책임을 져요. 그래서 원고가 아니라 피고 행정청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다음 57번 문제로 가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틀렸는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간접강제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처분 의무가 있고 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접강제할 수밖에 없죠.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우측의 끝장이론에 보시면 여러분이 목차 2번의 소송의 판결에서 판결의 종류, 소각화,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이 소각화는 본안 전, 청구 기각, 청구 인용은 본안. 소각화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양가로 2에 보면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 이 기속력은 기억에 있는 것처럼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이 된다. 하지만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기판력. 이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뭐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묻지 않고 기판력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판력은 당사자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게 된다. 당사자. 아까 기속력은 관계 행정청, 이 관계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데 이것은 원고까지도 기판력은 원고까지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밑에 리을에 보시면 기속력과 기판력의 구별 두 개 지금 비교해서 적용 판결, 인정 범위 등등의 내용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판결 효력으로는 형성력과 불가변력, 불가쟁력 이런 것들 간단히 확인하시고 다음 테마로 갑니다. 10번 테마 행정소송 6번째 58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여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동시에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 것인가도 심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자, 그 목적 자체는 부작이라는 것은 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 의무를 태만해서 안 하고 있는 거, 그것만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위법 상태의 제거의 목적이 있지 실체 내용의 어떤 형성 이런 것들을 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59번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이 옳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냐? 이게 나오면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냐, 그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밖에 동그라미 밖. 밖에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입증함으로써, 거기 밑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돼요.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원고 적격이 부정되느냐? 이때는 스스로 내가 그러한 공유수면 매립, 댐 같은 거 만드는 거에 의해서 내 권리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옳습니다. 다음 60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4번이 옳아요.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자, 무효. 처분이 단순히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행정청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무효 확인 소송,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건 중대 명백해서 무효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무효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옳습니다. 이와 구별해서 3번 질문과 비교하시기 바라요. 3번 질문. 처분의 적법성은 원고가 증명해야 되느냐? 아니다. 적법성, 그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 부분은 피고 행정청이 증명 책임을 져요. 다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효 사유다라는 것은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고, 다음 6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의 내용에는 사경제적 계약의 체결 요구나 비권력적 사실행위 요구 등도 포함되는가? 자, 사경제 활동은 공법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소송,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것도 권력관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건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62번 문제. 디귿,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무효 확인 소송과 표를 보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문의 동그라미 4번 부분을 보시면 준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규정이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의 그 자세한 내용들, 취소 소송이 주류니까 취소 소송에 우리 행정소송법은 취소 소송에서 많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걸 다른 소송 유형에 준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용에서 제외되는, 즉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오른쪽에 그 표를 보시면 좋겠어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취소 소송으로 준용되지 않는 것이 1번의 그 기억의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효니까 행정심판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도 적용이 없다. 이건 제외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부작위잖아요. 어떤 처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이런 게 성질상 맞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안 되고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리을이죠. 집행정지 및 집행정지의 취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또 뭐?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63번 문제 갑시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무효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에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간접강제. 자, 어떤 판결을 내리고 인용 판결을 내리고 행정청이 안 따를 때에 대비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거. 이거 간접강제. 이것은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친해요. 당연히 자기 의무가 있는데 안 하니까 간접강제 할 수 있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은 어떤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다. 이것을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는 또 재량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접강제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도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 6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어긋나죠. 헌법소원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있을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걸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루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원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면 헌법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보충성. 다음 65번 권리구제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박스 부분을 읽으면 갑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선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인 환경부 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좀 주장하는데 관계 행정청이 부작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이 있는데 4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나머지 다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4번을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만 봅시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인용 판결이 있으면 환경부 장관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 명령을 발동해야 되고 재처분 의무가 있죠. 어떤 처분 의무가 있고 또다시 거부 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행위를 하면 그 판결의 효력에 어긋나지 않아요.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거부 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 어떻든 거부 처분도 처분이잖아요. 처분을 했으니까 그것은 부작위 상태를 제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하는 것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부작위 위법 상태를 제거한 것이 돼요. 당사자가 그게 못마땅하다, 거부 처분이 못마땅하다,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부작위의 위법 상태는 제거가 된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고 끝장 이론도 나머지 그 주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테마 11번으로 갑니다. 행정소송 7번째. 66번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가? 아니죠. 자, 항고 소송의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은 원래는 행정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럼 너무나 국가가 모든 행정 주체가 되는 게 번거롭고 또 국민의 소송 편의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을 행정청으로 하고 있죠. 행정청, 장관, 대체로 장관, 행정청. 그런데 당사자 소송은 권리 주체가 말 그대로 권리 주체인 당사자가 원피고가 되는 겁니다. 권리 주체니까 행정청은 손발이에요, 손발. 얘네들은 권리 주체가 아니에요. 권리는 국가나 지자체가 갖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가 갖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원고 적격은 권리 주체이고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은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 적격,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은 권리 주체이고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서로 성질이 맞지 않아요.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67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
행정소송법은 민중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하도록 하는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기관소송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아 기관소송의 제기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느냐. 자, 객관소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주관소송. 주관적 권리구제. 국민의 주관적 그 소송 주체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주관소송이고, 객관소송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상관없이 어떤 객관적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다들 막 소송을 남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해져 있어. 법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68번 문제로 갑니다.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 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동시에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지급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라면 이것이 거부 처분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앞뒤가 안 맞죠. 법령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확정된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이게 독립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청의 지급 거부 어떤 행위는 이것은 처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69번. 다음 중 판례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본 것은, 당사자 소송은 권리 주체 상호 간에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부가, 권리 의무 주체 일부가 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것은 지자체가 뭐 하든 국가가 하든 그리고 그 의사 개인 둘이 붙는 거죠. 이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소송. 나머지를 살펴보면 2번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우리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죠. 민사소송.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 지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이거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4번에 국유임야의 밑줄, 국유임야 대부료 부가처분. 국유임야는 국가가 소유하는 산, 일반 재산이니까 사법관계에 해당하죠. 민사소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 70번 문제로 가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에서 나머지는 법률관계, 대등한 법률관계 일방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고, 3번이 틀렸는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립학교 교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으로 어떤 뇌물죄나 뭐 이런 것들에서 공무원으로 취급을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사기업에 있는 근로자와 똑같이 봅니다. 이 행정법 관계에서 이거 사법 관계로 봐요. 따라서 공법 관계인 당사자 소송 관계가 아니다. 넘겨보시면 끝장 이론의 당사자 소송과 객관 소송 등등에 대해서 일반 이론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정 쟁송이 끝났고, 그다음에 행정법 강론 파트로 이제 들어와서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작용 몇 가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행정조직법입니다. 테마 1번의 총설. 문제 1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법령에 의해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와 내부 위임이 있는데 결론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한 행정처분은 무효의 처분인가? 자, 전결 내부 위임이죠. 내부 위임. 원래 외부, 원래 본래 의미의 위임과 내부 위임이 있는데 이 내부 위임은 권한이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게 전결입니다. 전결. 따라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건 권한 있는 자의 도장을 찍어서 권한 있는 자의 처분이 나가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한 것이 돼요. 내부적인 정결 규정에 위반해서 밑에 사원이 갖다 도장을 찍었다. 대외적인 문서는 권한 있는 청에 장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 있는 것에 해당하고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인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2번 문제.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보조직법 규정은 개별적인 권한 이임에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권한의 이임에 있어서 정보조직법 규정은 그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요건을 갖추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행정조직법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합시다. 테마 2의 국가행정조직법 문제 3번 다음 중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국가긴급권은 원래 법률은 넘버 2인 국회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국민의 권리 의무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넘버 3인 대통령이 넘버 3인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넘버 2인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이게 국가 긴급권이죠. 그와 관련해서 4번 지문을 보시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긴급권으로 인정이 되죠. 형식은 명령이지만 효력은 넘버 2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효력을 갖는 국가 긴급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자, 그 정도만 보시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방자치법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